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충남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참 풀리지 않고 있는데 며칠 전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굿모닝 충청 김갑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박노찬 충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기자님하고는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뭐 소감 각오를 들어봐야 되나 싶긴 한데 이 문제는 조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사실상 충청인의 기질상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특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일들이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충청인 특히 충남도민들이 혁신도시 지정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되짚어 본다면은 그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께서 신행정 수도 건설을 공약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을 어떤 헌법상의 명시된 헌법 정신이 명시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공약 하에서 신행정 수도가 공약이 됐지만은 2004년 10월 위헌 판결이 나면서 사실상 이제 좌초 위기에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후속 대책으로 인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지금의 세종시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었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인들 500만 충청인들은 뭐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농성을 하고 당식을 하고 이렇게 끈질긴 투쟁 끝에 세종시 지금의 세종시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대전 충남 충청인들 500만 충청인들이라는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청인들이 얻고 있는 특히나 충남도민들이 얻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역차별밖에 없다. 이 문제 여기서부터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바로 혁신도시 투쟁의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각오를 질문드렸는데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길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잠깐 가라앉혀 주시고요. 네. 사무처장님 같이 하게 되셨는데 어떠십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처음부터 달아오르네요. 저는 우리 언론계에서 이 혁신도시의 선봉장이신 우리 김갑수 기자님이 오신다고 해서 저도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고요.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와서 기대감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가셨는데 어쨌든 이 혁신도시 문제가 중앙 정부의 우리 도민들의 입장들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좀 자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오늘 왔습니다. 네, 처음부터 좀 격앙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아무래도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열렬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사무처장님한테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염원이 도민들이 혁신도시 꼭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굉장히 크게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저희 도민들의 심정은 굉장히 절실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충남은 북부권의 한 두세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실제로 아마 그 우리 충남의 남부권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에 대한 문제, 문화에 대한 어떤 빈익빈에 대한 문제, 뭐 또 지역 경제의 정말 악순환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 혁신도시를 통해서 이런 충남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지금 우리 충남 도민들의 전체적인 심정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지금 아주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사무처장님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봉장에 있는 기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첫 단추가 조금 잘못 껴진 게 아닌가. 이 충남에서 왜 혁신도시에서 맨 처음에 배제가 된 건가요?
예, 좀 이것도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2005년 5월 27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가 가져와 봤는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협약서라는 것이 체결이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협약서의 대상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이 협약서 중에 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5항의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잘 안 보일 텐데요. 5항 네.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수도권 충남 대전은 제외한다. 결국은 네. 혁신도시에서 충남과 대전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 협약서에 당사자들이 이제 당시의 장관이라든가 시도지사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때 도지사가 누구였나요? 당시 이제 민선사기 심대평 아. 지사가 당시 도지사였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금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었는데 당시 충남도를 비롯한 정부 역시 충남도 산하의 기초지방정부로 두겠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나머지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려고 하고 건설하려고 했던 시도지사들 입장에서는 세종시를 충남도의 자치단체로 두는 상황에서 혁신도시까지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충남을 대전도 마찬가지겠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충북은 그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혁신도시를 가져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세종시가 엄연히 2012년 7월에 대한민국 17번째 광역단체 출범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충남도 산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엄연히 정말 부당한 일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무처장이 보면은 충남도의 땅과 인구는 세종시로 편입이 되고 충남도는 혁신도시로 지정도 못 되고 결국 좀 빈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말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었죠. 지금 뭐 김갑수 기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이제 우리 도민들이 그 당시에 두 가지 측면의 상실감이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중앙 정부에 대한 상실감, 불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충남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가장 큰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굉장히 많이 희생하고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권들이 선거철만 되면 충청권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작 충남의 미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면 정말 역할에 대한 어떤 부재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중앙 정부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했었다 이제 이런 그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정치권에 대한 상실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갑수 기자님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시 협약서에 제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정이 얼마만큼 이 혁신도시에 대한 미래에 얼마만큼 이 충남에 기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지역 정치권이 그런 어떤 그 비전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움. 왜 우리 그 혁신도시 다른 광역도시는 다 되는데 우리 충남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정말 그 예외 조항으로 만약에 충남에서 우리 그 세종이 광역으로 분리됐을 때는 제외한다라든지 물론 이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런 한 문장만 들어갔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정치인에 대한 안일함, 또 무능함 이런 거에 대한 그 지적과 상실감, 분노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같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이것도 사실은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뭐 혁신도시가 되지 않으면서 인구나 뭐 경제적인 피해가 있다. 이게 좀 짙게 된 게 있잖아요. 엄청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얼마나 되나요? 우선 아까 제가 말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협약서의 당시 충남도정 민선은 3기였습니다. 제가 아까 4기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정정하고요. 지금 그 2012년 7월에 이제 세종시가 17번째 광역단체로 출범하기 전에 충남도에는 16개 기초 정부가 있었죠. 지금은 15개로 줄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연기군이 이제 세종시에 전체가 편입되면서 충남도에서는 한 개 시군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공주시의 3개 면의 지역들이 세종시에 편입이 되면서 정확하게 한 9만 6천 명 정도의 충남도민이 이제 하루아침에 세종시민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공주시민 한 15,000명 정도, 그리고 천안시민 한 8,600명 정도가 그야말로 이제 빨대 효과처럼 이제 세종시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편입과 동시에 이제 편입돼 있는 주민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유출된 주민들 다 합치면 한 13만 7천 명 정도의 충남도민이 세종시로 편입됐다. 이게 사실상 13만 7천 명이라고 하면 이제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시군 규모로 보면 홍성군과 청양군 정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해서 도내 이제 5개 시군이 지금 유치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직원이 한 200명,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까지 다 합치면 많으면 1,000명 정도 된다는 건데, 이 1,000명 유치하기 위해서 5개 시군이 그야말로 사활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세종시에 편입된 좀 심하게 말하면 빼앗긴 인구가 13만 7천 명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지방소멸 위기에 이를 더욱더 생각한다면 엄청난 피해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면적적으로 보면은 한 457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경제적 손실, 이제 세수를 말한 거겠죠. 2012년부터 17년까지 한 25조 2천억 정도, 이 정도의 세수 어떤 결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로 뒀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충북에 이제 청원군 강내면이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충북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충북의 땅을 내줬는데 어떻게 충남도의 산하로 둘 수 있느냐는 반대가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광역 지자체로 해야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든가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당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광역단체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충남도가 입은 피해는 이렇게 엄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지정의 당위성은 명확하다.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염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범도민대책위원회가 또 얼마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거기에서 이제 실행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8월 13일 저희들이 우리 도내 한 200여 개 단체가 모여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도내 그 시민사회단체가 보수 진보를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역 현안에 이렇게 참여한 것은 아마 처음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이 혁신도시의 문제, 또 지역 경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절박감을 그만큼 느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행정 중심의 혁신도시 유치에 대한 게 아니고, 혁신도시라고 하는 지역 현안을 우리 시민사회, 우리 도민들이 주체가 돼서 함께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의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시민사회와 도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혁신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이 과정이, 저는 이 주민자치 또 민주적 절차를 우리들이 학습하는 계기로도 저희들은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뭐 이왕이면 또 이런 그 200여 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 뭐 도의회, 뭐 시군의회, 또 학교, 뭐 행정, 모든 지금 그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제 주체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역량들이 모여서 이왕이면 혁신도시가 정말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이제 모아나갈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현재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올해 이번 달 말까지 100만 명을 저희들이 이제 완료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 85만 명에서 90만 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서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이제 서명 운동을 완료하고 중앙정부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전달 계획도 갖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여간 우리 김가수 기자님도 앞에 계시고 네, 우리 언론과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합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100만 명 서명이 이제 눈앞에 왔다는 거는 그만큼 진짜 주민들이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지역 정치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활동을 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는 좀 지역 정치권의 한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을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그 정치권의 한계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신행정수도부터 시작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금의 세종시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을 드렸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라고 해서 뭐 서울 중심의 어떤 소위 말하는 뭐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고 이것을 대한민국을 바꿔야 된다는 비수도권 중심의 분권 세력, 균형 발전 세력들이 충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지방 분권 세력, 균형 발전 세력들이 이기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 세종시 건설 과정이 더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 혁신도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이 투쟁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차적인 싸움은 물론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1단계가 있겠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국회 입법 과정과 별도로 특히나 양승조 지사께서 시도지사들을 설득하는 그런 정치력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 이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양승조 지사께서 취임 이후에 뭐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정도 이상을 뭐 국회를 방문하고 정부 부처 장관들을 만나고 설득 작업을 해 오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지사님 취임 초기의 발언, 혁신도시에 대한 자신감들이 점점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발언을 보니까 기자회견 발언을 보니까 혁신도시 지정이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다. 그리고 우구는 적고 반대하는 세력이 넓고 깊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짐작컨대 이낙연 국무총리 혁신도시 마구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인데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사실상 굉장히 좀 충청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힘이 빠지는 워딩들이 집권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좀 계속 나왔던 것이거든요. 다만 아까 앞서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일 대통령께서 이제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기대해도 좋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동안의 발언과는 분명히 다른 뉘앙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 충남 방문의 일정이 한 두세 차례 연기된 것이 사실인데 이 발언을 어떤 공식적인 발언,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했다는 부분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것이 아닌 그냥 기대해도 좋다는 얘기들은 굉장히 좀 충청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이것도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어떻게 보면 역량 이 부분들이 후속 조치로 따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 이번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소장님. 김갑수 기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왕이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했으면 좀 더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제 지역 정치권이 좀 더 그동안에 노력했으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저는 이제 그것도 맞다고는 보는데 보다 중요한 건 중앙정부의 입장과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부처에서 국가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선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앙정부의 입장과 노력이 미흡하다 보니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또 거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 정치권이 그런 것들을 우리의 걸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말 집중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했던 것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지금 충남도의 행정에서 저는 조금 그래도 좀 응원을 해보고 싶은 것은 그나마 사실 이제 이게 그 혁신도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거의 이슈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충남이 계속 이 문제를 혁신도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중앙정부가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어쨌든 충남도가 굉장한 역할을 해왔다. 다만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회도 좋으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도민들의 또 아니면 우리가 충남뿐만 아니라 대전과 뭐 혹은 같이 시민사회가 또 연대해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노력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무처님 어쨌든 뭐 분위기는 좀 형성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골든타임 언제까지로 봐야 될까요? 저는 올해 연말까지가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왜냐하면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정치권이 아쉬워할 때 또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연말이 지나면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거 어떤 이슈 하나를 막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점으로 총선 전까지 이왕이면 연말 안에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이 이슈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좀 풀어나가서 연말 안에 아무튼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답을 나올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고 저희 시민사회도 사실 그런 플랜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자님 지금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인데 연말까지 참 이게 처리될 수 있을지가 사실 잘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까지 진행된 거 보면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대전, 충남, 특히나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게 하는 그런 법안과 함께 인재 채용을 지방 인재 채용을 광역화하는, 예를 들어서 충북에 혁신도시가 있는데 그 충북에 새로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의 인재를 충북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대전, 충남, 충청권 전체로 넓히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혁신도시 인재 채용 광역화에 대한 법안은 정부 여당 지금 굉장히 진전되게 빠르게 나가고 있지만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는 충청권 우리 아산의 국회의원인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은 선 혁신도시 지정 후 조치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선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입장차가 네.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은 현재로서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결과적으로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난망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우리 박 사무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초면 당장 이제 총선 전국이 시작될 것이고,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매듭 짓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는 전혀 새롭게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 혁신도시를 기대해도 좋다는 이 발언을 최대한 지렛대로 삼아서 다시 충청권 정치인들이 다시 정부를 대상으로 설득하는 작업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작업들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시기가 왔는데, 제가 아까 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골든타임이 두 분 다 제가 보니까 연말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 혁신도시를 지정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좀 국회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기대도 좋다라는 발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는 이것을 좀 정부 여당에서 좀 심각하게 무게 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첫 단계로 저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당론 채택을 좀 서둘러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론 채택을 서두른다는 얘기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 순위로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인영 원내대표가
꼭 뭐 지역 연고를 따지는 건 죄송하지만 충북 분이거든요. 그리고 당 대표가 어쨌든 우리 세종시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그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해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당에서 하루빨리 당론 채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부도 입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년 3월 혁신도시 관련된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금 10개 혁신도시 모든 지역에서 여전히 부족하다, 힘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10개 혁신도시 지역은 더 달라고 할 겁니다.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네.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정부가 오히려 그때 용역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충남, 대전, 충남 특히나 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지정에 대한 부분을 시도에 대한 동의와 합의를 구해 나가는 작업들을 오히려 정부가 더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또 짚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의 입장에서는 도지사께서 어쨌든 시도지사들을 끊임없이 부딪히고 만나서 최소한 찬성은 안 할지언정 반대는 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 분명히 도정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효과가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지역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대책위원회 입장은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뭐 좀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각자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타 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한축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시민사회는 어쨌든 그 행정과 달리 도민의 정확한 입장들을 더 강하게 우리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정말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어떤 긍정적인 답변이 없으면 저희들은 사실은 집단 항의 방문까지도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연말 안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예,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서울로 갈 거냐, 그렇습니다. 세종으로 갈 거냐. 세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서울로 갈 거냐, 뭐 청와대로 갈 거냐, 국토로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연말 안으로 그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정말 그냥 가서 뭐 항의 방문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굉장히 강한 입장들이 좀 많아요. 삭발식 하자, 단식 농성하자, 좀 이런 뭐 기류들이 굉장히 좀 팽배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하여간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사전에 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 이제 출연해주신 두 분의 역할도 좀 큰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좀 활발한 또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혁신도시가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